지금 우병탁 세무사하고 Q&A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네. 잠원동 안에 네.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 거는 전혀 안 돼요.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변에 보면은 그 빌라 같은 거 있고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은 반포에 보면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레미안 퍼스트지 앞에 네네. 이 대우 아파트, 대우 프로지오가 있어요. 네네. 가격 차 그거 안 올라가잖아요. 아. 나홀로 아파트. 그런 게 한계가 있어. 같은 반포 지역이라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의 집값은 한계가 있어요. 커뮤니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려면은 나홀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희망 자체는 없어요. 한남동에 네. 이제 분양 물건 나왔을 때 네. 그때 치고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재개발. 한남동은 5구역이 제일 좋아요. 아, 3구역이 아니고요? 네. 3구역이 제일 빨리 되는 거고요. 아, 빨리 돼. 그래서 3구역은 봤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그래서 5년 거주 10년 보유한 물건이 네.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이 물건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세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 한남 더일 있는 그쪽 블록은 어때요? 옥수동 넘어가는 길. 아, 그쪽은 안 돼요. 그쪽은 비탈도 저희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나홀로 단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쪽 하지 말고 만약에 한남동에 사신다라고 하면 한남 3구역이 제일 빨리 되니까 5구역. 좀 중장기로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5구역. 다 조합 설립 인가는 났고요. 건축심이 들어가 있고 사업 승인 인가 지금 준비 맡고 있어요. 그거 하려고. 증여와 상속의 원래의 목적을 생각하면 어떤 게 제일 좋으냐?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토지를 넘기는 게 원칙은 가장 좋죠. 왜 토지가 가장 증여, 그러니까 상속을 대비해서 증여를 할 때 건물보다는 토지를 증여하는 게 더 좋으냐? 기본적으로 건물값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증여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지금보다 나중에 더 비쌀 가능성이 높은 거, 더 비싸질 거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토지를 주는 게 더 좋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토지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한꺼번에 자녀가 또 감당해야 되는 돈인데 너무 커지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건물만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고, 건물만 증여를 해주실 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니까, 그러면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이제 증여를 받게 되면 그 수입을 자기의 소득 출처로 꾸준하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은 있긴 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예를 들면 증여세가 좀 나오더라도 우리가 연부연납이라는 걸 신청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쪼개서 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고요. 대신에 이때 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고민하셔야 되는 건, 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부모가 여전히 갖고 있는 땅 위에 자녀 명의로 증여해준 건물이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게 되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토지의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조건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들어오는 것 중에 일부는 땅에 대한 임대료로 책정을 해서 산정을 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건물만 주시는 것도 의미는 있다. 다만 이런 계산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고 이제 이기시는 게 좋다. 그 부분이 굉장히 유리해요. 건물만 주는 게 처음부터 다 주면 이제 세금이 일단은 많고, 그래서 이제 건물은 평가를 해보면은 토지 금액 자체가 비싸잖아요. 건물은 내용연수 감안을 하면은 건물 가격은 되게 싸요. 그래서 건물을 주면은 건물로부터 임대료는 나오는 거니까 토지 사용료를 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녀들한테는 자금 출처가 확실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세금도 내고 본인 자금 출처도 이제 명백하게 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점에 맞춰서 법이 얼마 전에 세법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셨죠? 네, 결혼 안 했습니다. 아니, 결혼 안 보시고 오시니까. 그래서 조회수가 이렇게 수업은 오시는데,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7월달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그 큰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거의 없었어요. 얘기가 없었는데 딱 하나 있는 게 이제 증여와 관련된 거.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결혼할 때는 공제 금액을 늘려주겠다라고 했죠. 1억 갖고 얼마 늘려준 거 뭐 이거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거라도 써야죠. 어차피 증여를 해주시거나 상속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면. 그래서 뭐 아니면 결혼은 나중에 시키고 뭐 살 사람만, 같이 살 사람만 확실하면 혼인신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애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외국에 있는 거 여기서 하는데. 판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를 받을 때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거주자인데 외국에 지금 나가서 살았다고 바로 네. 거주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거주자 개념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쭉 살다가 그다음에 어제 나갔어요. 그럼 이때는 거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원래는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직업, 재산, 결혼 생활, 가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도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재산이 다 여기 있고 가족도 다 여기 있고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결국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지금 미국에 있어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큰 틀에서 따져봐야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해외 거주자, 그러니까 국내 비거주자가 되면 그거 말씀하신 이제 비거주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공제는 적용받을 수는 없긴 해요. 그 박사님. 네. 이제 제가 이제 요즘 고민하는 게 이제 집에다가 이제 올인을 한 거잖아요. 내가 실컷 네. 하면서. 그래서 다음에는 집은 최소화하고 그 나머지 돈을 토지에 투자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토지가 사실은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제일 네. 좋은데 제일 좋은 만큼 환가가 제일 안 되는 게 토지예요. 네. 우리가 확률 자체가 돈 벌 수 있는 확률 자체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하느냐거든요. 내가 토지에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어디가 오르느냐거든요. 대한민국 토지가 어디에 오르느냐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려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는데 그래야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땅 소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감안하려면은 대한민국의 68%가 산지로 돼 있잖아요. 68% 빼고 나머지 34%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34% 중에서 나머지는 다 도시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안 돼 있는 거 중에서 찾을 게 몇 군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을 이렇게 살려고 보면은 허위 과장 광고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도로가 생긴다. 뭐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요. 죽기 전에 안 들어요. 네, 그런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사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박사님 경매 수업 들으면 토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경매 수업 들으면은 추천은 아니고 좋은 물건을 이제 같이 보는데 이게 미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추천은 안 해주죠. 같이 살펴보는 거죠. 같이. 네, 답변이 됐나요? 네. 그 봉담이라는 데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봉담에 이제 제 네. 친구가 시집 올 때 거기서 땅을 받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인터체인지가 생기니까 10배가 뛰더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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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내년 봄에 네. LH 공사에서 거기를 다 수용해갖고 네, 네. 어마어마한 돈을 받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걔가 하는 얘기는 토지만큼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멋진 데가 없더라. 그 대박이죠. 예, 예. 그렇게 수용을 당하면은 대박인 거예요. 그런 지역이 10%가 안 된다. 그런 봉담 비슷한 도시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봉담은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담이라는 데는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제 화성 봉담이잖아요. 저는 거주지로 네. 되는 거죠. 회사는 반도체들은 다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쪽에 이제 배우지로 되는 거죠. 유망한 지역은 서울 수도권에서 유망한 지역은 평택, 화성, 용인으로 이렇게 이제 세 군데로 뽑는데 이제 용인에 이제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용인 중에서도 이제 남사 이동 이쪽 주변 지역이 굉장히 좋은데 경매 물건으로 나오면은 되게 비싼 가격에 팔려요. 여기가 지금 이 지역은 이제 토지 수요가 많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인구가 이제 늘어날 걸로 보이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배우지로는 동탄 2신도시예요. 네, 이 신도시는 여기는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여기에 상가 사시면 안 돼요. 아파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은 땅이 좋고요. 또 이제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양양으로 저는 보여요. 지금 2026년에 울릉도 공항이 개항되는 거 아시죠? 울릉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도를 가려면 울릉도에 들어가야 되고요. 울릉도를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경비행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양양에 가면은 비행장이 있어요. 국제. 그래서 김포에서도 물론 갈 수 있지만 여기서 가는 게 제일 많이 갈 거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양양이 강릉, 속초 그 가운데 껴 있거든요. 중간에 껴 있는 데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지는 향후에도 굉장히 괜찮을 거다. 제가 예전에 은행에 있을 때 양양, 속초, 고성 이런 양양 필드 투어를 많이 다녔었잖아요. 네. 그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또 틀려졌어요. 근데 공항이 또 개항이 되면은 또 틀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의 땅 또는 이제 제주 지역, 제주 지역도 공항이 2030년 개항 예정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공항 자체가 지금 국제공항이 110만 평인데 새로 지어지는 신공항은 150만 평 규모예요. 그럼 여기에 비행기가 더 들어가면은요, 비행장이 생기면은 지금 비행기 값이 아마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주 공항에서 계속 착륙 허가를 못 받아서 계속 빙글빙글 돌잖아요. 한 10분, 20분 돌잖아요. 근데 바로 내리면은 비행기 기름값이 안 되는데 바로. 그러면은 제주 관광 이 교통 비용이 이제 저렴해지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비치나 롯데 같은 그런 호텔들이 한 50개 이상 더 생기겠죠. 일자리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토지가 더 관광 인프라가 더 증가가 돼야 되니까 제주의 토지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해안 지역 중심으로 그런 지역들의 땅값, 울릉도의 땅값은 땅이 안 나와요. 울릉도는 일단 땅이.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을 사야지. 그렇지 않은 곳 사면은 이게 오르는 건지 안 오르는 건지 이게 이제 모르는 지역 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토지보러 뭐 양양 필드 같은 거 계획하고 계세요?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어요. 양양 필드 투어. 날짜가 10월 30일 월요일 날입니다. 일단 예비 공지 나갈 거고요. 그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계절상으로는 그때 막 가서 그냥 괜히 떨어지는 낙엽 보고 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